한화엔진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슬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2.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6740%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기저효과라고 표현들 하더라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3회전이고 PBR은 3.96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 뉴스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K엔진 없으면 중국 선박 못 만들어 한 선박엔진 역대급 수출 불보듯, 이런 제목으로 한영대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12월 19일 오후 12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달 누적 기준 선박엔진 수출액 8억 9,816만 달러,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치이고 중국 수출 비중이 90%다 그러는데, 이게 제가 좀 의문점을 좀 붙여봅니다. 전방 산업 반등으로 엔진 수요 급증, 친환경 엔진, DF 엔진 압도적 기술력 보유, 더블 뭔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트럼프발 호재의 내년에도 상승세 전망, AI가 그린 그림이라고 소개가 돼 있고, 이것은 현대중공업 안에 있는 선박 엔진 공장이고, 요 밑에 것은 한화 엔진 공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그 해군력 증강 이런 등등으로 해서 반대처럼 미국의 중국 제재를 당할 확률도 없지 않을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조선사 인수 시너지, 선박 엔진 업체 입단 수주 잭팟. 우리 기사 제목들은 다들 노름들을 유도하는지 수시로 아무 때나 잭팟이라는 말들을 씁니다. 유민한 서울경제 12월 17일 오후 5시 42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HD 현대마린 엔진 올 4,319억 개야, STX 중 품은 뒤 2,740억 벌어들여 한화 엔진도 작년 매출액 뛰어넘어 영업이익 개선으로 흑자 전환 성공. HD 현대마린 한화엔진 영업수인데 이 주황색이 한화엔진입니다. 한화엔진이 좀 적자를 하다가 크게 올라서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자,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8,759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52.1%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2.4%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이건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46.4%로 매출 증가율보다 낮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 140.6%가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14.3%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533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517.9%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4.6%가 상승했고 원가 생산성도 0.05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 기사에는 중국에 수출하는 게 90% 이상이라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여기 중국도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 엔진이니까 하나 오션에 매출하는 게 33.8%,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의 25.3%, 장수 양지라고 발음이네요. 중국이네요. 8.1%,
샹하이 웨이가오 퀴아오 5.6%, 뭐 중국에 또 수출하고 있는 거는 있는 모양이네요. 수출분 중에서 중국이 가져가는 게 90%라 이런 뜻도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타도 있고요.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6,334억 원으로서 46.4%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낮게 증가했습니다. 마이너스 5.7%.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69.3%가 증가했고 스루풋 율로는 2.8%가 상승했습니다. 운영 경비가 32.7%나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27로서 전년보다 0.27포인트가 상승했고요. 스루풋 영업이익은 522억 원으로 전년도 8,600만 원 적자에서 6만 740%가 전환 상승이 됐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1억 5,400만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제공품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인데요. 57억 3,300만 원 증가했고 원재료는 거꾸로 감소했고 전체 재고는 11억 7,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제품 이런 게 없는 거는 100% 수주 산업이니까 완성이 돼서 인도하는 대로 넘기기 때문에 제품 재고는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 내용을 여기다가 좀 표기해 보면은 이 표기 방법은 모범적으로 하는 그 현대 HD 현대중공업처럼 하긴 했어요. 하긴 잘 했는데 기간이 들어간 거죠. 전기월 수주잔고에서 3분기까지 수주액 이걸 더해가지고 매출 계상액을 빼면은 수주잔고가 3조 2,428억 원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3분기 매출액이 8,759억 원이죠. 갭이 894억 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일치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 선박 엔진과 디젤 엔진인데 그러면은 요 갭은 기타 매출이냐 그런 것들로 이 인식이 좀 되긴 되는 것 같긴 해요. 좋게 생각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표는 그 스루풋이 가공비를 배부하지 않는다는 그 특이점과 원가 회계는 가공비를 배부한다 해야 된다는 그 갈등 대립 구조도로 좀 표현해 봐가지고 향후 미래 사회는 이 스루풋 회계로 가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제조 원가를 매출 재료비하고 운영 경비하고 디커플링 하는 건데 여기에서 그 스루풋은 운영 경비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노무비와 경비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디커플링 한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47억 8,900만 원이면 요거만큼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원재료 사용액이 돼 있으면은 이게 A 재고자산의 변동은 제공품만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6,323억 원으로서 49.1%가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32.7%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경비 1,900억 원대에서 판매관리비 295억 원을 뺀
1608억 원이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어요. 20%입니다. 생산 재료 비율이 8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비가 높은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동일하게 수익점 한 자리까지도 변동이 없는 경우는 제가 처음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저같이 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석이 그 스케tip시즘이라고 해서 분석이란 것은 처음부터 의구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그러니까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확인되면 오히려 그 일본 말로 흰가리가 더 나기 때문에 부정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좋은 거냐? 세상에 물가도 변동이 되고 인건비도 변동이 되는데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심어요. 변동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인생도 그렇지만은 기업도 그런데 우연의 일치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이 재고자산 명세에서 뽑은 금액은 57억 3,300만 원이 제공품이 증가했죠. 그런데 회사가 표시한 거는 47억 8,900만 원이에요. 9억 4,5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차이가 있는데 연속해서 이렇게 무슨 차이가 있다 그러면 뭔가 기준이 있을 텐데 이게 불투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이만큼 총 제조 비용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아니고 또 뭐 미착품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도무지 뭔지 추적할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현금 흐름표가 또 문제입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55억 5,400만 원 들어왔다면 재고가 그만큼 감소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81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25억 7천만 원이 재고가 얼로 도망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11억 7,700만 원은 평가 손실이었어요. 아까 재고자산 명세에. 그래도 13억 9,300만 원의 재고가 어딘가 날라갔다 이거예요. 그 재고를 어디다 팔아먹었니? 이렇게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어디다 엿 까먹었냐? 자재를 팔아가지고 인마이 포켓 했느냐? 현금흐름표 기준 갭의 존재는 재고자산 회계 처리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연간 사업보고서 같은 것들이 이제 회계법인 감사를 받을 텐데 아마 그 회계법인 재고 감사하는 회계사들이 대부분 고참들은 좀 럭셔리한 뭐 재무 쪽을 본다고 하고 재고자산 같은 거는 신입 회계사들이나 좀 시키고 그러는 텐데 저처럼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현금 흐름표 가지고 따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가 패스가 한화 엔진이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사업 보고서가 2023년 4년께 감사 회계법인 감사가 끝나가지고 감사 보고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 보고서도 공시가 된다면 뭔가 감사 역량이 부족한 거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과연 연간 사업보고서 때는 현금 흐름표 기준 재고자산을 어떻게 맞힐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현금이 틀리면 다른 거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60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7.1%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9명이 증가했고 평균 임금은 거의 1억 원대가 되겠습니다.
8,600만 원 선이었는데 15.8%나 크게 인상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그룹에 들어오면서 어딘가 그 무슨 엔진 회사를 그 인수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 사용료가 25.4% 나가고 있고요. 대표는 이인 씨라는 분이 1970년생이었는데 유문기 씨라고 1973년생. 이런 출생년들 보면 참 제가 늙었다는 거를 감출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우리 그 후배 세대들이 그 대표직들을 이렇게 하고 있군요. 네. 경영평가지표로서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제공품만 해당되겠습니다. 3.3회전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슬로픈율도 상승했어요. 동일 방향이면 투명회계 가정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작년에 48.5%였는데 이 정도면은 이제 그 50%가 넘으면 경영권을 뺏기니까 그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저기 이자 부채 레버리지를 줄인 거로 파악이 됩니다. 투하자본 이익률도 꽤 뛰었죠. 그래서 이 4분면상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해서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원재료 가격은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된다. 금액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전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 매출액 나누기 그 엔진 수량 대수로 매출액이 아니고 매출 출고량 나누기 그 재고량이 없죠. 제공품으로 하면 되겠네요. 제공 수량으로. 근데 제공 수량으로 할 방법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게 조립품이고 완세트가 왕성이 되면 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결국 할 수밖에 없는가. 실무적으로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반 그 또 다른 그 증거는 수량에 의한 그 재고 회전율을 뽑아봐야 될 거다. 이렇게 좀 일반론적인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일반적으로 쇠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철강 계통은 2023년에 꽤 많이들 내려갔어요. 이게 내려간 이유도 중국의 철강 제품이 덤핑을 해가지고 내려갔다는데 우리나라 그래서 그 철강업체 포스코도 지금 힘들어하죠. 현대제철도 그렇고. 그 엔진 만드는데 이 철판 만들어가지는 않고 여러 가지 그 단조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다른 것도 많고 어쨌든 회사가 제시하는 거 보면은 내려간 거다 이렇게 그냥 간주하기로 했어요. 수준이 이것뿐이 안 되는데 공개 수준이 그리고 제품 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 이렇게 썼는데 알려줄 순 없이다. 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손익계산서상에는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이 되고 기성분 쪽에서는 추론할 수가 없고요. 동일하니까 가공 비율이 회전율 상승했고 수로분율도 상승해서 투명하게 가정하는데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 하락을 입증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돼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은 확인됐습니다만은 판매 가격은 비공개니까 이게 검증을 할 수가 없다.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 매출액 대비 현재 3분기 실적이 102.5%로 작년도 실적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그 매출된 속도만큼 4분기에도 매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그런 단순 확률로 매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거를 좀 뭐 학문적 기초가 있어서 이런 표현을 쓴 건 아니지만은 확률론적 사고방식으로 예측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제조원가 회계와 스루프트 회계의 아주 이 극단적인 상이점, 그거를 좀 표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5%의 산식을 적용해서 운영비용과 목표이익을 더해서 이거를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연간 매출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1조 원대를 할 거로 예상이 되고,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도 동일한 산식에 의해서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스루프트 회계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원가 회계는 절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원가 회계 예측액은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1조 한 900억 한다면은 한 600억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회전율을 4.6회전까지 상승을 해보자. 그러니까 제공품을 좀 빨리 끝내서 출하를 하자. 매출 인식을 더 추가로 하자. 그래서 1조 1,519억 원을 한다면은 영업이익은 783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예측도 트렌드가 나오는데 재고가 증가했죠. 그럴 경우에 원가회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거는 당연한 거,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금 재무지표 중에서 EAT 세후 현금 순이 429억 원 벌었어요. 작년에는 돈을 잃었고요. 그 다음에 EMS라는 것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전체 들어온 돈이 450억 정도 되고 최종 206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영업활동으로 해서 그렇게 돈이 들어왔는데 왜 최종 이것뿐이 못 벌었냐 그러면은 여기 밑에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게 캐펙스 자본적 투자에 27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로서 채권자 프리캐시 플로우는 1318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게 차입금을 갚았다는 얘기인데 그 재원이 대부분 돈을 벌어서라기보다도 번 것도 있을 거고 이 밑에 FC, FE 주주 잉여 현금인데 자유현금으로 제가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884억 원의 자본 증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1번과 2번을 더한 게 이제 회사 자유현금 흐름인데 433억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런 금액들은 대충 EAT 현금 순이익하고 유사한 금액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가는 16,740원으로서 연초보다 6,950원이 상승했고요. PBR은 3.96상태입니다. 하나 임팩트주가 32.77%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12.75%, 인화전공이 있네요. 9.93%, 그리고 외국인이 8.38%인데 JP모간이 눈에 띕니다. 임팩트라고 해서 그러는데 저 위에 두 가지 임팩트 1, 2는 이것도 뭐 학문적 기초가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주가 가치가 어떨 거냐. 저는 스루풋 곱하기 회전율로 봅니다. 97.3%가 상승했고 그리고 임팩트2로 임팩트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EAT
아까 그 소개한 EAT 곱하기 두퐁 회전율을 하면은 전환으로 263.9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폭 사이에서 일어날 거다. 이 주가 상승률이. 그래서 두 가지로 봐서는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좀 길었습니다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